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오늘 추미애 우리 국회의장 후보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번 22대 국회가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이런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또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또 국회의원, 당선자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내 미애로 합의봤는데요. 그간 말도 많고 소란스럽기까지 했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전이 민주당 내 사파전에서 추미애 우원식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최다선인 추미애 조정식 후보가 추미애 후보로 단일화하며 주말 사이 교통정리가 이루어진 건데요. 조정식 후보의 통큰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른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휴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추미애, 조정식 두 후보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들은 40분 만에 추미애 당선자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다수당 최다선 연장자가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똑같이 최다선 6선인 두 후보 중 연장자인 추 후보가 나서기로 한 겁니다. 두 후보는 총선 민심과 당심에 담긴 소명을 받아 개혁국회 구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후보도 당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총선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힘을 넣어주시면서 제대로 일하는 유능한 국회, 또 개혁국회를 희망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과정에서 온몸을 불사르며 선거를 진두지휘하셨던 조정식 후보님께서 또 저를 지지 표명하시면서 후보를 사퇴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조정식 후보님께서 내걸었던 공약까지도 또 저를 통해서 또 당부를 하시면서 또 반드시 관철해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추미애 조정식 후보에 이어 5선의 정성호, 우원식 후보까지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가 주말이 지나면서 둘만 남게 된 건데요. 급작스러운 교통정리에 이재명 대표의 의지, 이른바 명심이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밑 대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친명으로 꼽히는 정성호, 조정식 두 후보에게 당의 이익을 위해 순리대로 가야 한다며 국회 관례를 따르자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역시 이재명이었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모두 물러나 추미애 후보가 추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5선인 우원식 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자신이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철학과 실력과 추진력을 갖춘 그런 의장 후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이다라며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이 도입된 것은 다양한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라며 사실상 단일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추미애 우원식 후보가 경쟁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오는 1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어쨌든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나란히 사퇴를 표하면서 차기 국회의장 경선은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5선의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됐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시청하는 진보 유튜브 채널에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90%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두 후보 모두 중립성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어 누가 국회의장으로 뽑히더라도 22대 국회 여당과의 신경전이 예상되는데요. 저는 그냥 미애로 합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네. 진짜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뭐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 멍게는 어디서 와요? 멍게는 통영에서 와요. 동해에서 직송에서. 뭐 좀 해산물을 좀 사라. 여기 뭐 저 멍게 있잖아, 멍게. 통영에서 온 멍게 좀 사고 게도 좀 사고.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만 없다면 동네에 술 잘하는 마실 나온 술꾼 같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요.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소상공인과 국민들을 위로하고 물가 점검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느닷없는 소주 타령을 하고 나선 한심한 대통령. 왜 그는 술에, 안주에 이토록 진심인 걸까요? 가끔 본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망각한 언행을 일삼으며 대체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됐는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데요. 그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멍게 앞에서 소주를 떠올리는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공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다시금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며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멍게를 파는 상인 앞에서 대통령이 건넨 말은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되겠네 였습니다. 혹독한 경기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 앞에서 술안주부터 떠올린 대통령의 모습은 대파 가격에 대한 몰이의만큼이나 답답합니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 책임 있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양곡법,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노란봉투법,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공영방송을 세우는 방송 3법이 바로 민생 법안입니다. 이를 모두 거부한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민생을 핑계로 한 유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정부와 여당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소주 한 병도 술안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당일 전통시장을 도는 민생 행보에서 소주를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민생 해결을 위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멍게를 파는 상인 앞에서 대통령이 건넨 말은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되겠네였다며 멍게 앞에서 소주를 떠올리는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공허하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누가 봐도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 혹독한 경기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 앞에서 술안주부터 떠올린 대통령의 모습은 대파 가격에 대한 몰이의만큼이나 답답하다며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 책임 있는 말 한마디였다고 직격했는데요. 강원내 대표는 민생은 술안주 쇼핑이나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서 시작된다며 결과와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는 민심을 대통령은 읽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봐도 민생 쇼인 거죠. 그냥 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반말을 찍찍해대며 음식만 보면 입맛을 다시고 소주를 읊조리는 이상한 대통령.
이런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3년이 긴 게 아니라 1시간, 1분, 1초도 우라지게 깁니다.